에, 국군포로를 지원하고 있는 물망초에는요, 국군포로 분들의 편지가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고국을 그리워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들 계시는데요. 그 마음을 꼬깃꼬깃한 종이에 꾹꾹 눌러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보내오신 그 편지들이 500여 통이 넘게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한 3편만 이 자리에서 제가 그 편지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눈을 감으시고요. 네, 그분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이 나라에 현재 처해져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생각하시면서 또 이분들의 아픔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 가슴 아프네요. 네, 먼저 북한에서 국군 포로 남편이 남한에 수절하고 계신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사랑하는 경위에게, 사람들은 떨어질 줄 모르는 날새를 원앙이라고 사랑이라고 하였지. 하나 죽지 부러진 원앙이 되었고, 그래 그동안 불편이 많았겠지. 고평의 큰 누이도, 영주의 작은 누이도, 영희도 시기도, 그리고 조카들 모두는 물론이고 내가 나서 살한 잊지 못한 고향 사람들도 잘 있겠지. 중마고 천성이도 이제는 늙었겠구려. 천성의 사촌누이 자야는 고성 방직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 바쁘다 하니 소식조차 모르고 있어. 용두바위에 살던 민규도 청진항에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고 있어. 윗마을에서 머슴살이나 다름없이 지내던 두 명이는 원산 철도 공장에 있었어. 그 역시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은 모르고 있어. 소식이나 전해주어. 5년여 세월이 지나서 다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둘째 며느리의 오빠였던 강진이었는데 소식이 끊어졌어. 그래서 다시 안전한 선을 찾아 소식을 받게요. 남모를 사람들이 찾아와 믿기 어려울 테지. 그래야 하오. 이 세상에는 험한 장사치들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믿어도 돼요. 사진과 편지를 받지 못했다고 한 것은 사실이요. 당신과 전화할 때 내가 집 소식을 모르니 당신이 편지에 다 썼는데 받지 못했는가고 했죠. 그때 내가 우물우물 받았어 하는 일을 당신도 그때 의심했겠지.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성심성의를 다해서 보내온 편지들과 사진은 한 장도 내 손에 들어오지 못했어. 그리움은 국경을 넘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못 가지고 온다는 것이야. 그래서 말로만 전달받았지. 잘 이해해줘. 기민머리에 흰소리가 짙어지니 더더욱 그리워지는 것은 고향이거든. 짐승도 죽을 때는 고향에 와서 죽는다는 말. 하물며 사람이야 이럴 때 있겠어. 식수는 늘어나고 부대끼는 서로 연명이 오던 집에서 올해는 흉년이 들어 힘들게 되었어. 여보, 당신한테 이렇게 소식 전할 면목도 없어. 나를 대신하여 부모님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이날 이때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부모님들의 성모를 지켜 홀로 고독한 생활을 해온 당신에게
무슨 말로 감사를 해야 할지. 멀리서 우리 서로 살아서 만난 날까지 몸 편히 지내기를 마음속으로 빌고 여보, 모든 일을 당신이 두 손이 되어서 큰 누이, 작은 누이, 재영이, 재식이와 영주의 조카들과 서로 의논해서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할 말은 많아도 이만 그치겠어. 만날 날까지 몸 건강하기 바라고. 북에서 당신 사랑해. 그쪽 형편을 잘 모르니 더 쓰기가 힘들고. 이것은 첫 편지였는데요. 이분이 북한 사투리,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북쪽에 계셔서 우리하고 다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읽는 것이 조금 버벅거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같은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북한에서 남쪽으로 보내는 편지, 북의 국군 포로가 한국 가족에게 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남한 가족이 가난해서 도와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중포로 고생하는 국군 포로 이야기를 그 아들이 이렇게 물망초로 보내온 내용입니다. 다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꿈에서도 보고 싶은 작은 아버님께 올립니다. 작은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연로하신 몸으로 먼 곳에 살아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작은 아버님, 우리 아버지는 원래 다리를 부상당해서 앓던 것이 늙음하게 하반신 마비로 병석에 누워있던 중 반풍이까지 지났답니다. 작은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온 가족들은 다 무고하시지요. 작은 아버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자식 4명을 앉혀놓고 이 다음 통일이 되면 꼭 내 고향에 가서 살아라. 남쪽에는 일이 다 있고 살기가 아주 좋다고 하면서 동생 4명 중에 그 누구가 또 살아있는지 하면서 한번 꼭 찾고 싶어 하신다고 하면서 몇 번이고 외웠답니다. 그러던 중 우리 뒷집에 있는 동무가 자기가 중국으로 자주 드나드는데 그러면 아버지 형제를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너무 좋아서 한번 찾아달라고 죽기 전에 사진이라도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아버지 사진까지 가지고 작년 주체라는 게 아마 김일성 역사를 말하는 모양입니다. 주체 91년 9월경에 중국으로 들어가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가지고 갔답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에도 작은 아버지가 보낸 편지라고 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편지 내용인즉은 형님이 살아계신다니 정말 반갑다는 것. 다른 한 가지는 형님이 살아있을 때 어머님이 얼굴 표정이 어떠하신지, 또 형님이 여기서 살 때 이웃 동무들이 이름을 아는 것 써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버지가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어머니 얼굴 표정과 이웃의 동무들 이름을 써주면서 하루빨리 동생을 봤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가지고 다시 10월에 외출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아버지 동생들이 대단히 못살기 때문에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하니 아버지는 기뻐서 하루하루 목마르게 동생을 기다리다가 소식을 들은 날 저녁 중풍이 들어 이제는 대소변을 다 받고 말까지도 못하고 손신용만 합니다. 작은 아버님, 아버지는 매년 남북이 철길이 놓여지는가, 언제면 문을 여는가 하면서 손을 꼽아가면서 나를 기다린답니다. 작은 아버님, 우리 어머님은 3년 전에 사망되고 아버지는 맏아들인 저와 함께 있습니다.
작은 아버님 만나 뵙지도 못하는 것을 괜히 말을 받쳐놓고 아버지 병만 자게 만들었답니다. 작은 아버님 널리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우리 욕심만 부리는 것 같은데 이해하여 주십시오. 이 편지와 사진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우리 만노의 남편이랍니다. 작은 아버지, 욕망 같아서는 내가 한번 건너갔으면 좋겠는데 국경 연신지대인 것만큼 규율도 세니 가지 못하고 이렇게 인편으로 소식을 기다리는 조카들의 마음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아버님, 앞으로 꼭 상봉할 기회가 있으리라 믿으면서 오늘은 이만 전하겠습니다. 그럼 온 가족의 행복을 바라면서 이 조카는 멀리서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체 92년 11월 12일 마다들 올림.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용어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속에서 고쳐 있다 보니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 제가 뚜벅거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열악한지라 제가 이 편집글도 이렇게 넘기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한에서 북한에 있는 형님 찾는 편지, 짤막한 것입니다만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님, 내 편지 받으셨소. 아오지 탄강에도 진달래 철쭉은 피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고향에서 봄 기운 따라 올라가는 진달래 철쭉에게 고향 소식을 실어 보낸 겁니다. 형님, 내 편지 받으셨는지? 지난 가을 기러기 때 내려올 때 형님 소식 기다렸건만 모진 삭풍만 내려왔습니다. 약관의 나이에 기울어지는 국가의 버팀목이 되어 칠순의 고령에도 돌아오지 못하는 심정, 부모와 아우들에게 살았다는 소식 한 장 전하지 못하는 그 가슴은 다 타고 사그라져 제만 남았습니다. 형님, 그때 제 나이가 너무 어려 형님에 대한 아무런 기억도 없지만 이렇게 잊지 못하는 것이 핏줄인가 봅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양식이 없다는데 줄임배는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거기서 늘어진 자식 손자들은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감자 한 포기 심을 땅을 찾아 어느 산비탈을 헤매고 계시지는 않는지, 탄광각장에서 병들고 늙은 몸을 입고서 그런 환경에서 근근히 연명하고 계시는 형님은 살아서 만나자면 너무 가혹한 요구가 될는지 모르겠으나 꼭 좋은 날 올 것이라 믿고 마음 다잡고 계시기를 빌고 또 빕니다. 부르는 내가 산천을 덮었던 그날 이후 50년, 그날을 생각하며 남쪽에서 동생이 올립니다. 형님, 부디 식솔들 거느리고 건강하십시오. 정말 절절히 가슴에 한이 맺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릴 것은요, 국군포로가 탈북 후 중국에서 한국 정부에 보내는 탄원서 내용입니다. 별로 길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들 가슴에도 새겼으면 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 글을 꼭 새겨들어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6.25 전쟁 시기 육사단 2연대 1대대 통신병으로 복무하다가 북의 포로가 된 건아무개입니다.
근 반세기 넘는 기간 저를 의지하게 한 것은 그리운 고향과 부모 형제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북에 있다가 탈국하여 중국에 온 지도 높다. 이제는 생명도 담보 못하는 여기서 저의 나이 78살 인생의 항원길에 죽을 걸 각오하고 중국에 와 하루가 백날 천날 맞잡이로 그리운 부모 형제를 그리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눈물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리운 고향과 부모 형제들 품으로 달려가는 이 마음을 어떻게 이 한 편의 글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태를 묻은 내 고향 땅, 그 내 고향 땅을 지키다 포로가 된 것이 제가 되었다면 한 편의 글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여기서 하루하루 보내는 게 죽기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이날까지 나를 지탱하게 한 것은 그리운 고향과 부모 형제들 만날 수 있다는 희망과 부모들이 묻힌 내 고향 땅에 술이라도 한 잔 부어 올리고 싶은 마음이 나를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내일의 앞날을 희망하지 못하여 이 글을 올리니 정부에서 심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에 들어와 탄광일 42년 하다가 다친 폐와 나이 들어 몸도 의지하기 힘든 몸이지만 이제는 가지도 오지도 못하게 되었으니 앞일을 생명도 담보 못하니 옳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나무의 2006년 2월 23일. 네, 고맙습니다. 제가 장소도 열악하고 해서 제대로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간간히 들은 내용으로요, 중간중간에 드는 내용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지금 벌써 대개의 국군 포로들은 90이 넘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심정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